IVC는 암의 종류나 상태에 상관없이 암 환자라면 누구에게나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은 많은 환자들이 IVC를 하려고 하지만 막상 어느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될지 몰라 시작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IVC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암 극복의 희망전도사 닥터 치토스 이재환입니다. IVC 방법도 대략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병원 선택 문제일 겁니다. 어떤 치료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치료를 처음 하려고 할 때 잘하는 병원이나 환자가 많은 병원을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치료로 끝나는 경우라면 그런 원칙도 상관없겠지만 IVC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또 최소한 2년 이상 꾸준함이 요구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좋은 병원의 기준이 잘한다 보다는 가깝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집에서 가까운 IVC 하는 병원을 어떻게 알아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개발 단계라서 현실적으로는 비타민C 월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비타민C 월드는 IVC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열일하셨던 고 하병근 박사의 팬카페 형식으로 시작된 암 환자들의 환호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가운데 부분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 자신이 거주지 도시를 클릭하면 그 도시에서 IVC가 가능한 병원들의 주소와 연락처가 뜹니다. 여기서 자신의 거주지에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고 방문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순수 환호의 사이트다 보니 영리 목적 사이트와 달리 관리가 부실해서 막상 전화해보면 병원이 없어지거나 현재는 의사가 바뀌어서 IVC를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미리 전화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IVC는 학회에서 내용을 이수한 병원이라면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집 가깝고 다니기 편한 병원이 유리할 겁니다. 다음은 병원에서의 IVC 진행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효사랑 가정의학과에서의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 국내 IVC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5개 병원 중 하나이고 지금은 임상암대사 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처음 IVC 학회가 창립되었을 때 9년 동안 학술이사를 맡으면서 현재의 IVC 프로토콜 표준화 작업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서울 약수동에서 성모 가정의학과로 개업했던 1999년부터 미즐토와 항암 마이어스 칵테일 수액 치료를 진행했고요. 2008년 현재의 송파 효사랑 가정의학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항암 IVC를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한 비타민C 월드의 의료 상담 코너를 5년 정도 단독으로 진행했고요. 현재는 비타민C 월드에서는 탈퇴한 상태지만 효사랑 가정의학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환자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 이외에도 만성피로, 만성통증 같은 난치성 기능약적 진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첫 방문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원활한 진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IVC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내 IVC 프로토콜의 기본 뼈대는 IVC의 원조 리오단 박사가 설립한 미국 리오단 클리닉의 매뉴얼을 토대로 삼았고요. 리오단 클리닉과 더불어 미국 IVC 학회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큰 축이죠. 캔사스 의과대학의 프로토콜을 참고하였습니다.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IVC 프로토콜이 만들어졌는데 보통 유지 용량으로 맞게 되는 80g이나 100g의 초고용량 비타민C를 처음부터 맞게 되면 대부분 심계항진, 미식거림, 두통,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20g부터 시작해서 40g과 60g을 한두 번씩 거치면서 서서히 용량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유지 용량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 일단 항암 유지 용량인 80이나 100g에 도달하고 나면 그 용량으로 일주일에 몇 번 맞을 건지 결정이 되는데 이런 횟수를 정하는 기준은 IVC를 선택한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의 표준 항암 치료와 병행을 한다면 주 2회, 대체 치료라면 주 3회 이상을 맞아야 하고요. 재발 방지 목적에서는 주 1회가 제시됩니다. 횟수에 따른 항암 효과의 차이를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주 1회 IVC 효과를 100으로 했을 때 주 2회 효과는 800, 주 3회 효과는 1300 정도로 가늠하면 됩니다. 보통 IVC 할 때 처음에 혈액이나 소변 검사와 간단한 기능약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학병원 검사와 달리 면역 상태나 암의 활성도까지 평가해서 암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따른 필요한 추가 처방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보통 이런 검사는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IVC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PR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간의 이후 첫 1년은 주 2회를 유지해야 하고 그 다음 1년은 주 1회가 권장됩니다. 이렇게 2년이 필수 권장 기간인데요. 2년이 지난 후에는 IVC를 중지해도 되지만 CR이라고 표현되는 완전 관해 시기인 5년까지, 즉 3년 더 2주에 한 번씩 IVC를 유지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난 후 역시 이 시점에서 중지해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평생 유지해 주는 것이 더 권장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생활 여건상 평생의 의미가 어렵게 다가온다면 최소 2년만이라도 IVC를 유지한다면 IVC를 안 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IVC의 부작용과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메가도스 용량의 의미가 부작용을 감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 사실 미미한 부작용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IVC의 오랜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에 대부분의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 학회를 거쳐간 선생님들은 그 대처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가장 부작용으로 흔한 게 IVC에 의해 혈액 내 나트륨량이 증가하면서 미네랄 불균형으로 두통, 불안감, 갈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IVC 맞는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소변 배출로 완화될 수 있는데요. 실제 80g IVC를 맞을 때 1.2리터의 물을 더 마시고 4번 이상 소변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수액 치료로는 마그네슘 성분의 주사로 증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역시 미네랄, 특히 칼슘 이온의 급격한 저하로 호흡곤란, 심계항진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물 보충 때 녹차로 마시거나 IVC 30분 전쯤 바나나 한 개를 먹게 되면 녹차나 바나나에 풍부한 칼슘과 칼륨 때문에 예방이 됩니다. 또한 주사 치료에 필요하다면 칼슘 성분의 주사를 추가해서 극복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IVC를 할 때 혈중 미네랄 변화는 나트륨이 증가하고 칼슘, 칼륨, 염소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그나마 이런 변화도 인체의 항상성 기준으로 주사를 마친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회복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수액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네랄 불균형 외에 비타민C가 산성이고 삼투압이 높아서 생기는 혈관통이나 멍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때는 탄산수 나트륨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보다 IVC 효과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 IVC만의 경우 빠르게 맞고 연속으로 맞고 공복에 맞는 3가지 노하우가 있고요. 거기에 리포산, 미네랄, 글루타치온, 셀레늄 등의 추가 수액이나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더해 항암 증진 목적으로 병행할 수도 있고 면역 증강 목적으로 미질토나 사이모신 알파1 같은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항암 치료와 병행할 때 그 스케줄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IVC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엄격하게 IVC를 이런 치료와 격리 기간을 가지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와의 시너지 효과가 더 부각되면서 방사선 치료와는 오히려 병행해서 맞도록 권장되고 있고 항암 치료도 하루만 띄우면 IVC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유행처럼 아픈 환자를 유혹하는 달콤한 치료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면까지 고민하고 치료를 결정할 때 그 선택이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